현재 이 위기 상황에서 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좌파 진영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정말 동북아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재명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모여주세요. 다 모여주세요. 크리스마스 전날,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전날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저도 막 설레서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설레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라가 이제 걱정도 되고, 또 저는 성향이 이렇게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저는 좀 많이 쓸쓸했는데, 자, 일단 19번 뉴스를 먼저 보면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 이화영 대북 송금 실형에 대북 제재 이행하라고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유엔 제재 위반한 이재명을 고발해야 된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일단 이 의미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그 이화영 대북 송금 8년 7개월인가 7년 8개월 실형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좀 공범으로서 이재명이 1심 판결 진행 예정입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죠? 누가 주범이에요? 수괴는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그런데 이러한 쌍방울을 통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행위가 유엔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화영과 그리고 이재명의 행위는요, 유엔 결의 위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유엔에서 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12번 뉴스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와요. 진보 정부 집권 때 한미 동맹 훼손 우려라는 의미 있는 내용이 일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자, 진보 정부 어디 말하는지 알죠? 한미 동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갑자기 발언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워딩이 나옵니다. 정 변호사님, 의미가 뭐죠? 예, 지금 트럼프가 며칠 전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반도에 어떤 대외 정책을 할 것인가. 그렇죠? 뭐 우리는 본인의 말을 잘 듣고 우리의 의견을 듣고 뭐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을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계속 주둔 비용 관련해서 이슈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트럼프의 생각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래서 이 미군을 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이 좌파 정권은 기본적으로 미군을 침략자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을, 점령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이 옛날에 그런 표현 썼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북한과 트럼프의 아예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로 평화협정이나 이런 걸로 가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미군 철수나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일단 미군이 만약에 나갔어요.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군이 와 있는 건데, 미군을 우리 진보 정권이 나가라고 하고 나갔는데도 계속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유지돼야 되나요? 그리고 조문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가고 나면 만약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미군이 여기 있을 때와 비교할 때, 그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뭐냐면 한미 동맹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많다. 또다시 대한민국은 미군 철수 문제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 분란과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미국 여행은 또 가요. 미군 철수는 주장하면서 미군에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치욕스럽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CIA 신고되면 못 간다고 하니까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걸 보고 위선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들의 말이 되게 웃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3번 뉴스 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 야권을 압박한대요.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대북 제재 이행하라면서 이재명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죠? 조금 지나면 저는 좌파 진영에서 미군이 과거처럼 또다시 대한민국의 정치에 관여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단계가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미군 물러나라. 우리는 자주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 지금 미국이 위기감을 느낍니까? 현재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상당히 지금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결국은 중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 이런 국가들과 좀 더 친화적인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흐트러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 대북 제재나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고리가 풀릴 가능성이 많죠. 지금까지 사실은 대북 제재를 유엔에서 했는데 제일 많이 풀어준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정 변호사님, 네. 이제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게 되면은 네.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명이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계엄이 잘했다 못했다 뭐 이 문제를 떠나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재 이 위기 상황에서 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좌파 진영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정말 동북아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대만에 지금 전쟁이 나냐 안 나냐라는 사실은 그런 큰 문제까지 사실을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좌파가 정권을 잡는 건요 정말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갑자기 우리가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적극적으로 이 대북 제재 이행 요구를 하면서 이 쌍방울을 통한 북한의 800만 달러 이 지원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보다 사실은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에 휴일을 맞아 외국에 여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쓰셨는데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내란이래요.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뭐 체포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계엄이 끝나서 불안한 대한민국인가요? 지금 여러분 불안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 여행 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 정말 국내 정세가 어려우면요 외국인들이 입국을 안 해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안 하시나요? 편안하게 다들 편안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엊그제 동지에는 다 절도 가시고 일상생활이 하나도 흐트러진 게 없는데 자꾸 무섭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저 좌파들이 노리고 작당을 한 거짓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 이 대북 송금 유엔 제재 위반은요. 그냥 간과할 사건이 아니에요. 그쵸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법관 기피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거요? 이재명이요. 야, 그 지금 판사는 그 이하영이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이미 이하영 재판을 통해서 유죄 심정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재판하면 뻔하게 유죄인데 아니 그 사람은 선입견이 있어서 안 돼.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판사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새로 재판부가 정해져야 돼요. 그 재판부는 뭡니까? 과거 재판부와 달리 사건 내용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기록을 읽어야 돼요. 기록을 봐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질질 끌릴지 짐작이 가시죠? 응? 그럼 그들은 그렇게 재판을 질질 끄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안 받고 있으니까 갑자기 받은 걸로 간주한다라고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뜬금없이 민사소송법상의
보충 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발신 송달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결정들을 이 헌법재판관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헌법재판소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중계도 해야 돼요. 반드시 생중계를 해야 되고 뭐냐면 지금 현재 이거 반드시 또 이 즉시 항고도 해야 됩니다. 이거 위법한 요번에 위법한 결정이거든요. 발신 송달로 송달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제재를 좀 걸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계속 많은 분들이 UN 안보리 위반이니까 무엇을 하냐 CIA 하자 그러는데 아닙니다. ICC가 있습니다. 제가 20번 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번 뉴스 보여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20번 뉴스. 이거 저예요. 아니, 근데 이 최고는 계속 옛날 사진이 많이 나오네요. 네. 2015년도 사진입니다. 네, 그 당시에 한국은 ICC 소장을 배출했던 나라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ICC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인증샷입니다. 저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전문가 맞습니다라고 지금 저예요, 여러분. 제가 쓴 글입니다. 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간사 유여의 박사 이렇게 나왔네요. 네. 네. 네, 그래서 ICC 제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1번 뉴스 보여주세요. 과거 북한 인권단체가 김정은 반인륜 범죄로 ICC에 고발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함께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번 ICC 국제형사재판소 홈페이지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재명은요, 여기 해당되는 반인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우리가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할 수 있고요.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바로 ICC 검사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ICC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어쨌거나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뭐냐면 이 ICC에 고발돼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요. 네.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 언제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럼요. 의심 물품에 대한 압류 조치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외국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해요. 네. 그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푸틴도 ICC에서 전범으로 인정이 돼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요. 집행은 안 되고 있지만 전범으로 지금 재판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요, 우리의 우선 과제는 헌법재판소 생중계 하라를 계속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